지역에서 물을 뿌리시나요? 아, 이건 이제 말랐기 때문에. 아, 수태방석은, 수태망이라는? 그거는 따로 안 쓰시는 아, 거죠? 수태망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히 뭐 빨리 분갈이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써요. 저도 쓰는데, 원칙적으로 수태망을 쓰면서 장단점이 있어요. 예. 이게 수태망을 쓰면 아무래도 좀 더 이쁘게 그리고 좀 얇게 네. 분갈이 할 수 있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뿌리가 과습이 돼서 죽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뿌리, 그래서 사실은 수태망을 다들 쓰시는데 일본은 전혀 수태망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수태망을 쓰는 거는 그냥 선호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태망 쓰시는 분은 쓰시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길러봤을 때 수태망을 쓰면 많이 살이 잘 안 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물관리가 좀 용이해요. 수태망을 쓰면. 그러니까 물을 좀 흠뻑 줘도 뿌리가 과습이에서 피해도 좀 덜 입는다고 봐야죠. 수태 양이 적어서 수태망을 쓰게 되는 그리고 이제 밑에 통기성이 통기가- 통기가 잘 될 수 있는 면적이 아주 충분히 확보가 되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밑에 방석이라 그러죠. 방석 안쪽 동공 안쪽을 이렇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 주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렇죠?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물 주다 보면 과습이 돼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분갈이는 정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정성이고 하나를 사더라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계속 진짜? 다듬죠. 그래서 꽉 쪄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손목 안 아프세요? 아파요. 그래서 직업병이 생겨요. 명. 관절이 다 시큰시큰해요. 이제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못해. 그래서 결국은 나도 스테망을 쓰게 돼. 그래도 집에서 뭐 얼마 안 되는 거 할 때도 손목 아파가지고. 수십만 원은 있을 건데. 결국 기초가 이렇게 잘 딱 만들어지면 천천하게.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원활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딱 말려 놓으면 네. 단단해지죠. 네네. 이게 한 하루 이틀 보관해 놨다가 쓰면 좀 더 편하죠. 나도 갑자기 스테망 쓰기 싫은 거. 간단하게만 잘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깨끗하게 칫솔로 청소도 하고 놀리니까 엄청 신신하게. 그렇죠. 별도의 살균 처리는 따로 안 하시는군요. 건강한 난에 굳이 살균 처리를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약간 이상이 있거나 조금 뭔가 조짐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살균제에 한 30분 또는 1시간 정도 침지를 했다가 꺼낸 다음에 네. 씻지 말고 씻지 말고. 그대로. 그리고 사실은 살균 처리를 침지를 할 때 아까 이끼 닦아내고 했잖아요. 네네. 그 닦아버리면 이미 이 난이 물을 많이 먹어버렸어요. 닦는 순간. 그럼 살균제 담궈도 어떻게 보면 배개 효율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살균제에 담궜다가 충분히 그 채로
충분히 뭐 한 30분 담궜다가 꺼낸 다음에 사실은 살균제 액으로 칫솔로 이렇게 닦아주는 게 좋겠죠. 네, 닦아주고 이제 마지막에 깨끗한 물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잘 털어서 다시 살균제 한번 담궜다가 꺼내서 물기가 빠지고 나면 분갈이를 하고. 저는 신성으로 중요하게 꼭 해야겠다. 뿌리 위치도 잡아주시는. 뿌리는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펼쳐지도록 펼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게 사방으로 편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숯에 선별해놓은 거는 한번 말려놨다가 다시 쓸 때 그냥 물로 한번 그냥 살짝 쓸만큼만 우선 스프레이로 살짝 쓸만큼만요? 적셔서 그래 좀 부드럽죠, 그죠? 아니면 바짝 마른 거는 네. 부러져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부러져요. 쓸만큼만 스프레이로. 그래서 아까 여기 또 위에만 살짝. 아 위에만. 저 아래 거는 안 씁니다. 그냥 빈 곳을 차곡차곡 채운다는 생각으로 네. 해 나가시면 돼요. 분갈이는 특별히 어떤 노하우나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새 차곡차곡 네. 채운다. 지금 야옹이죠. 와 중갈이 하는데 다 올라와서 신기하네. 야옹이가 풍란을 안 뜯나 보네요. 전혀. 모양이 너무 신기하다. 그냥 뿌리의 긴 거는 뒤로 또 올려주시는구나. 단단하게 눌러주는 강도는 좀 세게 하시는. 일단 제 경우는 뿌리가 수태하고 완전히 밀착이 될 정도로 대부분 사람들이 착색나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착생이잖아요. 붙을 착자잖아요. 네, 네, 네. 어디엔가는 딱 붙는다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사람들이 또 혼돈을 해요. 기근이라고 해서 공기종에 있는 습기를 먹는다. 그렇죠. 색색나나. 예,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기 중에 있는 습기도 먹지만 그거는 전체 흡수량에 비하면 불과 한 20% 정도죠. 예. 결국은 착색이라는 거는 돌이든 나무 줄기든 완전히 밀착을 해서 붙어야지만이 그 모세관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 미세한 수분을 빨아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생기면서 습기가 자연적으로 생기겠죠. 나무에도. 그 습기를 결국은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단단히 밀착이 돼. 그래서 안 뜯어지잖아요. 우리 그 소프작 같은 거 해놓은 거 있죠? 그렇게 붙지 않으면 얘가 원활한 생육을 못 해요. 물 공급을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태에 심는 것도, 물론 뭐 수태에 그냥 심으니까 우리는 또 물을 항상 주니까, 예, 그렇지만, 수태하고 뿌리가 어느 정도 밀착이 돼야지 모세관 현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공기 중에 뿌리를 노출하고 사는 풍랑, 쉽게 얘기해서 기근이니까 이게 너무 딱 붙여버리면 호흡불량이 돼서 죽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연결이 돼야 오히려 통기성이 생기겠죠. 오히려 예. 그런데 수태를 너무 느슨하게 해서 위에 그냥 슬쩍 덮어주는 정도면 그 속이 어떻겠어요? 습기로 꽉 차 있어서 뜨겠죠. 고온기에는. 그죠? 그리고 그래서 통기가 잘 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태 사이로 이렇게 공기가 들락날락 하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게 공기가 정체돼 버리면 그게 이제 뜬다는 거예요. 사우나처럼. 예,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단단하게 밀착을 해주면 고온기든 저온기든 오히려 그게 더 원활하겠죠. 습을 빨아먹는 데는. 그래서 생장이 더 원활해지는 거죠.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단단하게 심은 거 하고 느슨하게 심은 거는 생육의 차이가 나고, 이게 이제 식물의 토양 물리학이라고 있어요. 식물학에. 그건 뭐냐면 토양의 물리적인 걸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죠. 토양 물리학.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흙의 어떠한 거름 성분을 떠나서 네. 우리가 진흙이나 중점토라고 그래서 무거운 흙, 그리고 가벼운 흙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모래땅이 있고, 그쵸? 예, 그리고 아주 좋은 점질 양토가 있죠, 그쵸? 그리고 모래땅하고 점질토하고 이게 적당히 섞여 있는 걸 사양토라고 그래요. 예, 그 왜 그 흙을 따지겠어요? 이게 우리 모래 땅에 키운 예를 들어서 배추나 이런 건 물을 주는 한 잘 자라요. 쑥쑥 잘 자라요. 그런데 물이 딱 없으면 바로 탈수가 오고 못 커요. 그 대신 쑥쑥 잘 자라는 건 뭐냐면 웃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무거운 흙, 적당히 무겁고 좋은 흙에서는 양질의 토양이라 그러죠. 거기서는 식물이 충실하게 자라겠죠. 단단하게 충실하게 자라.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김장무는 황토옥에서 길른 게 맛있다 그러죠. 잘은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황토옥은 무겁잖아요. 그리고 보비력이 좋아요. 보비력, 비료의 성분을 충분히 많이 이렇게 함유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영양분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양토라고 하는 모래땅은 보비력이 거의 없어요. 물에 의해서 녹아있는 비료 성분이나 이런 게 물을 통해서 물이 있을 때는 먹을 수 있지만 물을 줬을 때는 물이 말라버리면 이미 다 유실이 된다는 거예요. 토양 속에 좋은 영양 성분이 이미 다 유실이 돼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모래 땅에서 키운 식물들은 약하게 크는 거예요.
그 원리가 토양의 물리학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단일 수태를 쓰잖아요. 네. 느슨하게 심으면 모래 효과. 풍란도 느슨하게 커요. 그래서 우짜를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저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심으면 난이 치밀하게 커요. 와, 이거 오늘 되게 그게 토양의 물리학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분갈이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최근에 분갈이 했는데 다시 하고 싶어요. 이게 단단하게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모래처럼 그런 크기 아니라 그렇죠. 네. 그 간단한 토양에서 자라는 거랑 좀 비교하는 게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그런 분갈이 된 겁니다. 이래서 습기가 모세관 현상이 끊어지질 않죠. 이거는 이렇게 적당히 딱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공기의 흐름도 더 원활해지고. 예, 착색 난이기 때문에 기댈 곳이 간단하게 그렇죠. 예. 밀착이 되고 그러니까 수태에 붙어서 자라야죠. 숲에서 예. 제공되는 습을 더 효과적으로 그렇죠. 효과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죠. 네. 그게 일단 그 관점에서 간단하게 일반 작물, 일반 식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흙에 뿌리가 네. 단단하게 딱 박혀 있어야 충분히 물도 영양분도 이렇게 빨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공간이 뜨거나 느슨해져 버리면 뿌리가 제 기능을 못 해요. 얘도 식물이에요. 똑같은 식물. 예. 단지 수트의 뿐인데 그렇죠. 처럼 예. 간단하게 심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단단하게 심어졌을 때 물을 아무리 흠뻑 줘도 잘 수태가 그러니까 물을 흠뻑 줬을 때 만약에 느슨하게 심은 수태에 느슨하게 심은 화분하고 단단하게 심은 화분하고 바짝 말린 다음에 똑같이 흠뻑 물을 줍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한 10분간 물속에 담가 놨다가 꺼내서 충분히 이제 한 10분간 물이 쭉 흘러내리게 놔둔 다음에 그거를 꺼내서 털어서 수태 양은 똑같이 예를 들면 뭐 10g이면 10g, 10g, 10g 똑같이 썼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물을 흠뻑 준 다음에 10분 후에 그걸 한번 꾹 짜보세요. 단단하게 심은 건 물이 적게 나와요. 근데 느슨하게 심은 건 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 보면 왜 이거 수태 불린 다음에 짤 때 물이 주르륵 나오죠. 네네. 그렇죠? 근데 단단하게 뭉쳐진 상태에 물을 흠뻑 준 다음에 꾹 짜보세요. 물이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습의 영향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슨하게 대부분 느슨하게 심잖아요. 그러니까 물 주는 게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물을 흠뻑 못 주고 그냥 찔끔찔끔 주는 거예요. 그렇게 찔끔찔끔 주다 보니까 골고루 물도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게 물이 아무래도 이게 한정된 화분 속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을 충분히 줘서 여기에 불필요한 가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런데 물을 흠뻑을 못 줘. 무서워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게 독성분이 될 수도 있죠. 샤워하듯이 할 때는 확 시원하게. 그렇죠. 확실히 줘야 되는데 예. 결국은 느슨하게 심었기 때문에 흠뻑 주기가 무섭죠. 고온기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네네네. 여기가 하던 거보다 훨씬 더 압력이 세게 해야 하니까
아까 플러스 때 방석 보세요. 1년 됐거든요? 요거죠? 아니, 밑에 그 방석 있잖아. 이거, 네. 이거. 안 무너지잖아. 그러네요. 그대로 있잖아. 모양이 그대로 있네. 마치 수태망을 한 것처럼. 단단하네. 1년 됐는데 모양이 안 무너졌다. 이게 난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건 뭐냐면 빨리 기르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시간을 두고 충실하게 천천히 커야 살도 찌고 하는 거예요. 빨리 키운다는 건 웃자라는 거죠. 쑥쑥. 아, 잘 큰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짠짠히 크는 듯 안 크는 듯 커야.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농장의 난들이 보면 겨울이지만 난들이 때깔이 틀릴 거예요. 그게 난이 틀린 난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품종도 굉장히 두터워요. 그렇죠? 네네네. 두텁고 굉장히 윤기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 꾸준한 습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죠. 완전히 휴면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네. 가온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지금 겨울에 일반 다른 난실들이나 가두기를 가보면 겨울이고 춥다고 해서 바짝 말리고 키운다. 그 예. 것이 예, 있긴 하죠. 네. 예, 바짝 말리고 키운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난실 온도가 야간 온도가 막 뭐 5도, 막 2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데가 아니라 온도는 올리고 있어요. 아. 그렇죠? 야간 온도가. 예. 밀리고 있는데 뭐 10몇 도씩 올라가 있는데 올리는데 유지를 하는데 물은 횟수를 말려요. 예. 얘가 휴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그쵸? 예. 그러니까 물 부족이 생기니까 자기가 저장하고 있던 잎이나 뿌리에 저장하고 있던 물을 거꾸로 자기가 써야 되겠죠. 네네. 그럼 마이너스지. 그래서 쪼글쪼글해지. 예. 그리고 난들 색깔이 이렇게 윤기가 없죠. 이렇게 까칠하잖아요. 예. 그건 물 부족이지. 그쵸? 예. 대단히 좋아 보여. 그래서 지시를 공부해야 되는. 끊임없이 배워야겠네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은 누구마다 좋은 거 주시는. 카더라가 아닌 과학적 이런 기관이 문양을 와본 사람보다 안 와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통상적으로 이제 사이트가 있는. 네. 아니, 문양원을 풍란하시는 분이면 웬만하면 다 아시지만, 예, 문양원을 와본 사람은 불과 10%가 안 돼요. 지금 보면은 또 하단 쪽에도 계속 마감을 해주시면서 하고 있어요. 하단도 계속 올려주시면서 삐죽삐죽 안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나 하단은 지저분하게 하는. 저는 심으면 이게 안 빠져요. 하게 떠네요. 너무 이쁘다. 사용하시는 도구는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핀셋이. 핀셋. 저 핀셋. 특별해 보이고. 그냥 원예용 핀셋입니다. 아니요. 예, 분갈이 할 때 쓰는. 원예용. 뒤에 칼 달려 있고, 네, 앞으로. 힘들지.
도움 엄청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일단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치.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아 뽑아주시는 저기는 입에 간섭 안 되게 제거를 해주시는 거지. 보기 싫어서 정확하게 아. 이유를 대자면 핀셋으로 해도 되구나. 그게 당연한 생각. 가이드하고. 이런 다음에 과일을 합니다. 아주 튀어나온 부분은 네네. 과일. 저기 360도로 같은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한쪽은 튀어나오고 많이 하다 보면 돼요. 합성 기술이 희한하신 거. 뭐 가위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입안할 때 가위질. 끝났습니다. 세단장을 싹. 사진으로만 보다 이거 디테일샷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잘 나와?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 신품종입니다. 와. 이름이 뭐였죠? 이름 없습니다. 이름 없습니다. 제 인스타에도 없어요. 와, 그래요. 그걸 오늘 분갈이로 붙이시다니. 좀만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천장? 그렇지? 와, 근데 굳이 균형이 진짜 똑같아. 이름이 있다면 네네네. 문양원 남바. 보통 보면 문양원 육종 남바가 있죠. 남바. 네, 육종 남바 1278-N.
1278 다시 N. 이게 문양은 육종 남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주셔가지고. 이거 하고 저기 있다가 저기 집다 모주. 여기 걸려 있